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선거일이 이제 9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개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13 지방선거가 꼭 8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들의 소중한 살림살이를 책임질 유능한 지역 일꾼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지방 분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는 6월 13일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뒷받침할 국민 개헌을 완성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건국 99주년이자 87년 체제 31년째인 올해야말로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인 헌법을 변화된 시대 정신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가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채 3개월도 안 남아 있는 만큼 이제는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맞잡을 때입니다. 자유한국당 개헌 입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느닷없이 6월 개헌 발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신들이 기존에 국민들에게 밝혔던 동시투표 실시 약속 파기 선언이자 조속한 개헌안 말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 시한이었냐고 저에게 따지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집단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모양인데 제가 하나하나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12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국회 헌정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 이것이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5월 4일에는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 즈음으로 하고 필요하면 정부도 개헌안 발의를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5월 8일에는 개헌연대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9월 대정부 질의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낙연 총리에게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문재인 대통령 개헌 공약 지켜지는가? 지켜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개헌 시한으로 못 박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어떻게 부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18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발의에 대해서 관제 개헌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2016년 9월 김성태 의원의 대정부 질의 여기에서는 30년 전 헌법 체계로는 담아낼 수 없다. 그리고 헌법 128조 1항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이 명시되어 있고 여야 정치권만 의지해서는 안 되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관제 개헌이라던 분이 2016년 관제 개헌을 앞장서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언제까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외피를 쓴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각제 개헌이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이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총리의 국회 추천, 선출 주장 역시 유사 내각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막강한 대통령제를 분권과 협치의 시대 정신에 따라 새롭게 제도화하자고 하는 것이지 내각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내각제나 이원 집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일도 국회만 오면 정쟁화하는 것이 현재 국회의 엄연한 현실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매우 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스스로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지 국회를 위한 개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방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의 방향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국민과 지방을 위한 기본권과 분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권 분립의 정신을 명확히 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국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이미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 국민도 결코 동의하지 않을 제안을 내놓아 개헌 협상을 정쟁화하고 이를 통해서 6월 동시투표를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왜 6월 동시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을 했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 동시투표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더 이상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없고 국민의 뜻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둘째, 1년이 넘도록 국회 특위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개헌한 마련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6월 동시투표를 놓치게 되면 향후 개헌 동력이 상실될 우려도 매우 큽니다. 이미 나와 있는 개헌의 주요 쟁점들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 합의안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셋째, 양대 투표 동시 실시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동시 투표가 무산될 경우 혈세 수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평과 번거로움도 매우 큽니다. 넷째, 동시 투표를 실시해야 개헌은 투표율 동시 실시를 해야 개헌한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개헌이라는 단일 이슈만으로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투표 불성립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놓치면 다음 선거는 21대 총선뿐입니다. 다섯째,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할 경우 향후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 들어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대폭 효율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정부 형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며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즉각 개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개헌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야당에서 대통령의 발의권 행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현재 개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개헌 시한인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야당의 개헌 발목 잡기에 국회는 기초적인 합의도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수수방관만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작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식적으로 국회 개헌을 요청했고 올해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과연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1일로 예정된 대통령 개헌 발의를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인 26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15개월은 국회 사상 가장 오랜 기간 개헌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15개월을 끌어온 국회 개헌 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헌한 성안의 시간입니다. 야당에게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제 15개월여 끌어온 국회 개헌 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헌한 성안을 위해 원내대표와 간사 간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보장된 개헌 발의권에 대해 억지 비난을 중단하고 내일부터 개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중심 국민 개헌의 성공을 위해 야당의 신뢰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인영 한국이 간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완벽한 기자회견문이 낭독이 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적은데요. 그냥 몇 말씀 드리는 걸로 일단 우선 일부 이완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기로 해놓고 10월 개헌하자 이런 이야기 그게 합리적으로 그만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4년 중임 자신들의 입으로도 이야기해놓고 그걸 장기 집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왜곡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한입으로 두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이원정부제, 혼합정부제, 심지어는 분권제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입으로 두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 발의를 위해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준비하고 발의 시한이 임박하니까 그건 관제 개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역시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형적인 개헌판 내로남불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토리부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건형으로 포장했을 뿐이지 사실상 내각제 아닙니다.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극혐 그런 현상만 불러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무총리를 통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또 국무총리가 행정부에 수반이 되고 또 그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장관 임명하는 등의 조각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사실상의 내각제를 넘어서 내각제와 100% 싱크로율이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 차라리 정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을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애초부터 우리 당이 연동형 번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습니다. 개헌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그 약속 파기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마치 번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진보정당 혹은 정의당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결제하듯이 자신들이 선심 쓰듯이 자신들의 주장으로 중답시키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왜곡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작권 탈취에 해당합니다. 본래 우리의 주장이었다는 점을 인식해드립니다. 입만 열면 장기 집권 어쩌고 이렇게 어쩌고라는 표현을 떼냈습니다. 장기 집권 운운하는데 내각제를 통해서 장기 집권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아버지 혹은 그들의 큰형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장기 집권 음모였습니다.
마치 그들의 후예답게 내각제를 통해서 정치적 기득권 이런 것을 유지 온전시키고 심지어는 확대 재산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개헌의 시간표가 거의 다 임박했습니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개헌의 시간의 문, 절대 시간의 문이 곧 닫혀야 할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 발의 시간이 임박한 것도 사실이지만 국회도 헌법상에 보장된 90일의 시간 외에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시간, 그것을 아무리 단축시켜봐도 4월 20일 안팎이 거의 데드라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내대표께서 단 일주일이라도 대통령 개헌 발의를 연기해 주시다 이렇게 요청한 것은 국회발 합의 개헌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이라도 국회가 아주 소중하게 사용해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 발의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국회 뜻을 존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놓쳐서 설사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국회는 4월 20일경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6월 13일 날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하고 그런 논의를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다음 한 주일이 지금부터 다음 한 주일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 발의가 가능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에 진짜 금보다 옷보다 더 귀한 시간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마땅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반개헌의 의도 이런 것들을 보이는 그런 행동에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공시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을 넘어서 여야 정치권 모두의 합의였던 만큼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이 심지어는 70% 이상의 국민의 의지가 6월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을 하자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개헌, 촛불개헌, 더 좋은 개헌으로 가는 이런 길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결단하고 터닝해야 한다. 아무런 이유 없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원내수석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30년 만에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헌법 개정 시기가 더 이상 정치권의 협상이나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 있어서 국민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나 기준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근본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할 것을 국민들께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그 공약은 당시 문재인 후보가 선도하고 주창한 게 아니라 지금의 야당 측의 요구가 얼마나 당시 거셌습니까? 국민들께서 국회와 정치권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무겁게 그리고 귀하게 여겨서 이를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적반하장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야당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당이 6월 개헌 발의 또는 9월 국민투표 등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오직 대표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가 안 될 경우 즉 9, 10월 국민투표가 불성립될 가능성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를 보면 한 55%, 56% 나옵니다. 그것은 전국의 수만 명의 후보가 현장에서 맹렬히 선거운동을 벌이고 사돈의 8촌까지 다 선거전에 뛰어든 결과가 55, 6%인 것입니다. 87년도 개헌은 유월항쟁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적 운동 직후에 그 가장 절박했던 직성제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개헌을 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런 지방선거 등 선거 투표를 감안했을 때 실제 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투표율이 얼마 될 것인지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설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1,200~300억 이상의 혈세를 쓰고도 개헌이 무산될 가능성, 이런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정치, 특정한 종교 집단 또는 이익단체, 직문단체가 개헌 안에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또는 자신들이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개헌 투표 불참 운동을 거세게 벌린다라면 실제 50%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이 달성되기 무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야당들은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말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혼란과 망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법이 정한 절차를 대통령으로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3월 26일이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국회 논의만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논의만 기다리면서 개헌 투표를 결국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라도 국회가 4월 20일까지 합의하면 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도 또 청와대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마지막 협상에 임하겠습니다만은 야당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 투표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협상을 개헌 투표에다가 연기시킨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동시투표 국민약속을 본인들도 이것을 지금은 당론이라고 하면서도 또 뭔가 소극적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투표율과 선거제도 개편을 맞바꾸려고 한다는 인상을 보여줍니다. 이건 저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개헌이고, 그리고 약속했던 투표율은 투표율이고, 선거제도는 선거제도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관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두 당은 자유한국당의 이 정략적인 이 동시투표 거부를 반대하고 설득해 나가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이 말이 많아서 잘 걱정은. 이제 질의응답을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좀 상세하거나 필요한 것들은 식사에서 물어보시고 여기서 꼭 해야겠다는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소속하고 질문하시면 돼요. 중앙일보 허준호입니다. 왜 하필 26일로 잡으신 건지 이제 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공고해야 되고 또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고 처리 이후에 국민투표까지 들어가는 일자를 역으로 쭉 계산하니까 마지막 날 그 데드라인이 26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산을 토대로 해서 26일로 저희가 연기요청을 드립니다. 네, 또 질문하실 예. 내일 경기 유전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원래부터 구조해 왔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번 서울시 구의회에서 4인 선거구제가 더 입산되다시피 한 게 민주당 한국당의 반대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국민 대표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왜 중대 선거구제로의 개편은 민주당 측에서 반대를 했었던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우선 중대선거구제도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서로 꼭 상관성이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아니면 이런 거는 서로 상관성이
질문 있으면. 예. 이데일리 리턴 26일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걸 연기하시겠다는 것은 또 어떤 그 안에 가시적 성과를 좀 목표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좀 어느 정도의 추가 협상을 목표로 하시는지. 네, 뭐 야당이 주장하듯이 이 개헌 발의를 하는 우선적으로 국회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도저히 안 되면 그다음에 또 대통령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그래서 국회가 그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역으로 해보니까 26일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26일까지 협의하는 시간을 우리한테 더 두고 우리가 국회에서 가능한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네. 되게 많으신데 하나 일단 더 추가적인 질문인데 그러면 가능한 한 합의할 수 있는 대로 합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책임 총리제도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는 총리가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도 책임 총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했고요. 단지 그 선출 방식이나 이런 또 추천 이런 등등에 있어서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그거는 내각제나 이원 국정 실질적으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다른 야당이 얘기하는 그런 방식의 총리 선출 방식은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CBS 이준규입니다. 그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과 추천하는 방식 이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민주당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또 총리를 추천한다고 해도 뭐 단수 추천이다 이러면 또 이게 뭐 선출에 가깝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세부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느 선까지를 좀 민주당에 이렇게 허용하시는 선인지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제인 것과 대통령제가 아닌 것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법률가들이나 법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한 다음에 그 총리가 사실상 조각권을 행사하면 그건 대통령제가 아닌 겁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분권과 협치의 방향에서 협상하겠다고 했으니까 분권과 협치 부분에서 최대한 협상의 그 접점, 절충성 이런 것들을 찾아보겠지만 대통령제가 아닌 것으로 간다면 그건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걸 넘어서 절대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그 개헌 국민투표의 과정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책임 총리인 것과 지금 저쪽에서 책임 총리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유사한 상표를 만드는 겁니다. 6월 13일 동시개헌하겠다는 것과 6월 발의하겠다는 것은 똑같은 6월로 보이지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개헌을 완성하는 거고 하나는 알 수 없는 개헌의 미래로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지방선거 이후에 그때 개헌안이 정상적으로 발의될지 안 될지 훨씬 더 장담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정책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판단을 다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는 그 다음부터는 조문화 과정에서 숨어져 있는 이른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져 있다는 그런 부분들로부터 굉장히 변수가 많아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6월이지만 하나는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는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빠져드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판을 살리는 것이지만 하나는 판을 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책임 총리를 이야기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국무총리가 조각권을 행사하는 그것이 책임 총리다. 그러면 그거는 또 유사 제품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그 기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책임 총리제, 뭐 대통령제 하에서의 책임 총리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책임 총리제가 아니라 그건 사실상 내각제고 100% 이상
싱크로율이 일치하는 내각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엄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천과 관련해서 총리 선출과 관련한 것이 법리적으로 분명하다면 추천은 법리적으로는 좀 모호할 수 있죠. 이게 내각제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대통령제 하에서 추천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이원정부제다. 정치적으로도 이원정부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통령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통령제가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역시 포장이고 어떤 면에서는 기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태도도 지금으로서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대통령제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놓고 사실상 실권도 없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이원정부제 혹은 내각제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질문 이 정도로 받기로 하고요. 점심은 소호정에 준비되어 있으니까